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산 넘어 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와 달라진 거는 의총을 열어서 비대위 전환을 하기로 의원들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국민의힘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이죠. 당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실제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부터 여론 간론을 방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위원회의 기간,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어떤 국민의힘의 상황과 앞으로의 한계점을 저희가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지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출범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정호진 소장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나왔는데 첩첩 산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소집해서 일단은 비대위와 관련된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결론은 내렸지만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반발이 그냥 이거 순순히 넘어가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걸 내게 되면 사실 또 이게 법리적인 공방으로 또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금 첩첩산중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결정이 내려지는 것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분위기죠. 편집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상황 보면은 정말 국민들한테는 재미없고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일하기 좋은 분들이 정치 평론가들 같아요. 일하는 소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숟가락 올리기 좋은 계절이죠, 지금이.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상황이 이제 비대위 체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좀 전에 소장님이나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첩첩산중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골도 깊은 상황이고 실제 그 어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네.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네. 또 위원장은 또 누가 할 건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엄청 싸워 나가야 될 건데 여기서 그 상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준석 대표의 또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날 건데 정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지만 당 쪽에 있는 분들이나 대통령실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애가 다 들어가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 건데요. 비상대책위원회의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그 성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바를 김영기 대표가 좀 정리를 해줄 텐데 일단 비대위원회의 기간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관리형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또 어떠한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김영기 대표가 아주 잘 준비를 하셨죠? 그래요? 예. 임시처분인데요. 네. 산 넘어 산이네요. 근데 진짜 저는 이 팩트 정리보다도 네네. 비대위로 전환되고 시끌벅적한 상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대위가 누구를 위한 지금 비상이 이게 실제 비상이 맞는가? 뭐의 비상인지가 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댓글로 보더라도 네네. 지금 집권 2개월 하고 도대체 뭐가 비상 상황인 거냐. 그리고 비상은 지금 우리 집이 비상인데 물가가 지금 난리 났고 내 봉급만 빼고 다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네. 여권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참 산적해 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뽑고 아니면 안 뽑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너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평론가 분들의 네.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건강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네. 언제 이게 좀 수습되고 정리돼서 네.
그 대책 없는 이런 상황들이 민생에서 어떻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언제 할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극중에 가까운 평론을 우리 김영기 대표가 해주셨고, 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기를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그 전까지 아무튼 기간을 설정해서 비대위를 꾸리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정 소장님? 저는 법적인 논란, 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나름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사실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준석 전제로 두고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으로 만약에 밀어붙이는 거라면 그건 뭐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네네. 어느 정도 적절한 타협을 만들어내고 위기를 뭐 말 그대로 비상이라고 한다면 비상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만들고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를 결정하거나 차기주도 네네. 선출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이준석 내치기 위한 로드맵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뭐 명분을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것이 더 큰 자중질환, 질이 멸렬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거를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도 거의 뭐 비대위 가는 방향으로 보도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을 살짝만 반부 스텝으로 뒤로 가보면 비대위가 뭐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편집위님? 그러니까 과정 자체 좀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국위 의장인 지금 서병수 의원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던데 실제 서병수 의장이 결정하면 비대위 뭐 바로 만들 수 있거나 뭐 비대위원장 선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비대위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네. 이제 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전당대회도 있고 전국위도 있고 상임 전국위도 있지만 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묻는 그 의총이 네.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게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네. 이게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리 다툼, 영역 다툼이지 그게 비상 상황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건 이준석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89명 중에서 81명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론 없이 아마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네네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갈 건지 안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갈 건지에 대해서 물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제명을 받지 않았고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 대표가 엄연히 권리가 된 게 아니고 사고지만은 일단은 생명을 다한 게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주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을 안락사 시킬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네네.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역학 관계나 또 의사결정 구조로 볼 때 과연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은 저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아닌 싹 다 바꿔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좀 뭐라고 SNS에서 비판했는지도 저희가 좀 짚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좀 요즘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어제 뭐 최고위원들 연이어서 사퇴하고 의원총회 열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했었죠, 김영기 대표?
사퇴 선언을 이미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사퇴는 했지만 네. 아직 사퇴 선언을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이 사퇴. 이게 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항상 말을 좀 이렇게 비꼬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시 어쨌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1년간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 너무 이제 낮다. 뭐 음. 이런 상황인 거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숫자도 안 맞아서 회의도 이제 억지로 연 것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절차적 정당성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비대위 전환에 당연히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준석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네네. 그 이 대표의 복귀 자체를 이제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대위 전환 의총에서 뭐 한 명 뭐 아마 김웅 의원이신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그랬죠. 그분 빼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당원 당규상 그게 맞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 선언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을 모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표결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 선언을 안 냈으니 최고위원들을 모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최고위에서 표결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저도 이준석 대표 말을 이제 주목한 이유가 팩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퇴서는 안 냈으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전국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국이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며 의견을 표출했던 거는 최고위 의결을 한 다음에 전국위로 넘어가는 것인데 최고위 의결을 하려면 최고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기로는 사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윤 쪽,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배현진, 윤영석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가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걸 명분삼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그 의견에 따르자면? 그 의견에 따르면 지금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최고위원인 이게 참. 거죠. 최고위원은 맞는 거죠. 네네. 선언만 했을 뿐 사퇴서가 제출돼야지 그 사퇴 수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말이 뭐 맞는 말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최고위 의결을 하게 되면 전국위는 열릴 공산이 큰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싶기는 좀 합니다. 편집이. 그죠? 우리가 통상 기사를 쓸 때에 보면은 등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건 네. 당헌 당규에 그 비상 상황일 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기에 예를 들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당 대표 권리 그리고 최고위 기능 상실인데 당헌 당규에 당 대표 권리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그거는 뭐냐면 등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건 그 외에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두 개를 규정을 해놔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저희들이 기사 쓸 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상식적인 선에서 좀 더 해석을 하지 않고 그걸 그 자기들이 유리한 잣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읽어주신 그런 무리한 얘기 도대체 철학자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전가의 보도 같은 거죠. 등 뭐 이런 거는 사실 전가의 보도 같은 거라서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자, 어제 근데 저희가 짚지 못한 부분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비대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충 논의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상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다. 뭐 당원 당규 개정돼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예상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위원장마저도 윤핵관이 거론되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정진석, 주호영 의원들마저도 한겨레에서는 친윤이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편집인께서는 그래도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자꾸 이제 이 친윤 쪽에선 관리형으로 가고 비대위원장은 우리 쪽 사람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 될까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참 이게 좀 난감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은 당연히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지금 같아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다수가 그렇게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우리 편집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대미문의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 보궐선거 시작해서 대선 지방선거까지 네. 3연승을 한 당이고 특히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80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기가 만들어진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전대미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의 정리와 말 그대로 만약에 쇄신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리 다툼에 대한 부분으로 비대위도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윤핵관 말고 그러면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김병준 아저씨 자꾸 거론이 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병준 아저씨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 복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네. 비대위원장 하기는 어렵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기 대표 누가 됩니까? 아,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뽑는 절차가 제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절차 자체도 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전혀 그 안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다 동의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고 국민들은 사실 그거보다 다른 비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거 있을 때 견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하다가 네. 돌아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앞으로 그 국민의힘 진로하고 사실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최고위원들한테 사퇴하지 말라. 네. 내가 대통령 설득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지 않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든 뭐든 문자든 뭐 윤심, 이렇게 이른바 윤심. 받고는 급히 본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그 바꾼 건 대통령이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거라 하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결국은 관리형 비대위 네네네. 체제로 가라. 가라고 바꿨지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거기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당원 당규입니다. 근데 이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으면 임명이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다.